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갤러리와 일을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목을 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일을 거의 안 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좀 처음 전시를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꽤 활동을 하셨음에도 좀 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자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갤러리와 일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제가 예전에 이제 작가들 입장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갤러리 입장을 어떻게 보면 대변한다고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어디 갤러리에 가서 미팅을 하면서 갤러리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왔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거기 갤러리 대표님들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갤러리 대표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진 작가랑 일을 하는 게 오히려 기성 작가들보다 더 힘들다. 왜냐면은 기성 작가들 또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를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피드백이 되거나 이렇게 뭔가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도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몰라서 벌어지는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되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유명하거나 기성 작가들은 만나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겸손한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약간 신진 작가일수록 너무 작가라는 그 마인드라고 해야 될까? 그게 심해서 약간 오히려 막 작가 갑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작가들도 갑질을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좀 어이없게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갤러리는 적이 아니다 라는 거를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가와 갤러리와의 관계를 얘기를 했었을 때도 댓글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갤러리들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세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한 게 작가들끼리 모이게 되면은 약간 갤러리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갤러리들이 모이게 되면은 작가들의 비판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작가들도 갤러리를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갤러리스트들도 작가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몰라요. 물론 이제 뭐 일반인 분들보다는 잘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어디서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냐면은 한 번 정도만 생각을 해봐도 이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한 번을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갤러리도 작가의 입장을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작가도 한 번만, 그냥 한 번만 한 단계만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문제인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거나 그 생각까지 미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많은 것들 중에 특히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나눴었던 그 갤러리 대표님 말고 옆에 계신 큐레이터 선생님께서 큐레이터 일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본인도 미대를 나왔고 미술 공부를 했고 뭐랄까 그 학위도 굉장히 높은 거를 받으셨는데 본인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갤러리에 오기 전까지는 왜 갤러리와 5대5를 나누는지 자기도 이해가 잘 안 됐대요. 근데 갤러리에 와서 보니까 아 이렇게 나누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누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봤었던 경우에서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뭐지? 갤러리가 수익을 왜 내야 하지? 아니면 그림을 왜 팔아야 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제가 생각보다 자주 봤었어요. 그러니까 갤러리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요것만 따로 좀 길게 하기로 하고, 갤러리는 일단은 적이 아니라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갤러리는 나한테 내 그림 가지고 내 그림에서 돈을 뺏어 먹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크고 갤러리도 같이 성장을 하고 미술시장도 같이 성장을 하고 같이 성장을 해가야 될 동반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세상에 나오면은 기본적인 비즈니스 마인드거든요. 내가 어디 가서 동업을 해요. 내가 뭐 이마트에다가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예요. 물론 어느 뭐 이마트쯤 되면 약간 갑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서로 상도덕이 있잖아요. 어떠한 일이든지 서로 상도덕이 있어요. 내가 가게를 하는데 손님이 오면은 손님도 지켜야 될 예절이 있고 주인으로서도 지켜야 될 예절이 있어요. 갤러리와 작가와의 관계도 나는 작가니까 세상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거기서 지켜지는 아주 기본적인 상도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가끔씩 보면은 갤러리나 아니면 미술관을 무조건 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위협적으로 생각을 하고 되게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주의를 해야 하고, 물론 사기꾼 같은 그런 갤러리들도 있고 사기꾼 같은 작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작가도 그러니까 같은 미술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작가라는 사람도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물론 돈도 있어야겠지만 굉장히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갤러리스트 분들도 물론 이분들도 작가와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야 되지만 굉장히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 미술을 사랑을 해서 시작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장사 속으로 생각을 하고 무조건 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되게 많아요. 제가 갤러리와 작가와의 그런 걸 얘기를 하면은, 제가 예전에 작가 중심 장터라는 것도 제가 근데 비판을 했잖아요. 그게 어떤 머릿속에서 나온 거냐면은, 그 미술 시장이 어렵고, 자, 작가가 어렵죠. 작가가 어려운데 근데 위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술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왜 작가가 어려울까? 야, 들어보니까 작가가 그림을 팔면은 갤러리랑 5대5로 나눈대. 야, 그래? 그러면은 걔네들이 많이 가져가가지고 그게 그 뭐야 그 작가들이 가난해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작가가 100% 가져가는 장터를 만들자 해가지고 생긴 게 작가 그 중심 장터입니다. 근데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미술 시장을 키워야지 거기 안에서 작가들이 가져가는 게 적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갤러리는 적이 아니고 나랑 같이 일을 하는 동반자이고, 세상 모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상도덕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비즈니스 상도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알바 같은 거는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업주가 돼보시거나 아니면 동업을 해보시거나 그런 일들까지는 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만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비즈니스 상도덕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뭐 분야마다도 다 다르고, 뭐 세무 쪽을 하는 사람, 아니면은 뭐 운동 쪽을 하는 사람, 의사를 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상도덕이 되게 많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자, 일단 가장 기본은 그런 거겠죠. 갑질 마인드를 가지면은 안 돼요. 이거는 갤러리도 마찬가지고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배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가도 그렇고 갤러리도 그렇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데, 나는 갤러리니까 아니면은 나는 작가니까 막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물론 이제 저는 갤러리나 아니면 작가들마다 서로 간의 관계를 쌓아가는 기준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술도 한잔 해야 되고 아니면은 뭐 밥도 좀 먹어야 되고 그런 경우가 그렇게 해야지만 친해진다라고, 아니면은 서로가 이렇게 관계가 돈독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지킬 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일단 지킬 것만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가끔씩은 저 작가 왜 나랑 밥도 한 번 안 먹지? 왜 나한테 이렇게 뭐 커피 한 잔도 안 사주지? 이래서 좀 이렇게 실망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그런 걸로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삐진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 정도까지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 가장 기본적인 서로의 배려와 존중은 뭐 말씀 안 들어도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가게에 들어갔는데 가게 들어가자마자 손님이라고 야 너 일로 와봐 알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서로에 대한 배려나 존중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예를 들어서 또 가끔씩은 또 갤러리에서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서운해하시는 그 갤러리 대표님들도 많이 있어요. 간혹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전시를 했어요. 전시를 해서 이 작가를 뽑았는데 이 작가가 작품을 그냥 이렇게 뭐 배송이나 그런 걸로 보내고 전시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이 있으면 사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서로 협의가 되면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자기 작품이 오고 자기 작품을 발표를 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코빼기도 안 비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 작가의 태도를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더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적어도 그러니까 회사랑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전시를 한다 그래도 그때도 못 갈 수 있어요. 사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개인전에도 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매일 나갈 필요는 없고 오히려 매일 나가는 걸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같이 일을 하는 곳이라면은 적어도 한 번은 봐야 되잖아요. 한 번은. 그러니까 처음에 뭐 전시를 잡던 아니면 계약을 하던 전시 설치를 하건 뭘 하건 서로 이렇게 얼굴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얼굴은 봐야 되는데 자기 작품을 우리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는데 전혀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것 같은 거죠.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바쁘고 제가 너무 바쁘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못 가겠어요 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아무튼 갤러리에서 내가 전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관심도 가지지 않는 거는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인 상도 도교에는 좀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또 우리나라는 이제 동양에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해외 갤러리랑 우리나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그 프랑스 갤러리에서 받은 메일에서 걔네들이 그 설문지를 보냈는데 그거 중에도 그게 있었어요. 자기네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보는 거에 대한 것도 어떠한 비즈니스든지 사람들 간에 뭐 기본적인 인사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갤러리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작품을 설치를 하거나 막 그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설치를 할 때도 한 번도 와서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뭐 갤러리한테 맡긴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제가 좀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서로 약간 도와드릴게요 하면은 아이 뭐 괜찮아요 뭐 이런 거라든가 좀 그런 아름다운 모습 있죠. 약간 그런 것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어요. 이래서 이게 약간 조금 어쩔 때는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기성 작가들하고 신진 작가들하고 이렇게 같이 전시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성 작가 아니 좀 그래도 먼저 활동했던 선배들 작가들 있잖아요. 설치를 하는데 오히려 젊은 작가들은 거의 안 오고 선배 작가들이 설치를 하고 막 그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 되게 잘 나가시는 작가분들 있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겸손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가 하면은 좀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잘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마약도 하고 막 인간성도 쓰레기인데 너무너무 잘 나가고 너무너무 막 천재적이고 막 그런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작품도 별론데 사람이 마인드는 무슨
특정 인물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마인드는 뭐 세계 최고의 작가, 그러니까 작품은 세계 최고의 작가고 마인드는 좀 그래도 겸손하면 좋을 텐데 작품은 그냥 애매한데 그냥 마인드만 나는 이미 세계 최고의 작가고 작가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작가가 왜 설치를 해? 작가가 뭐 그런 거를 해? 작가가 그런 거. 그러니까 물론 갤러리가 할 일이 있고 이렇게 있지만 서로 간에 좀 뭐랄까 배려 있는 말 한마디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품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고 막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내가 시작하는 단계의 작가라고 하면은 좀 조금 더 갤러리한테도 이렇게 좀 예의 있는 말투와 뭐 배려, 존중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본 거의 좀 잘 나가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제가 오히려 죄송하게도 이렇게 사람을 막대하는 사람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잘하시는 분들일수록 저런 사람이 진짜 인간성이 훌륭하니까 저렇게까지 잘 됐구나.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이제 전시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데 약간 오히려 갑질을 하시는 분들 20대 초반인데 갑질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하여튼 간혹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게 의외로 전혀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갤러리도 수익을 내야 합니다. 물론 이제 미술 산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뭐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순수한 마음에 하고 하지만 근데 이게 되게 당연한 건데 진짜로 이 개념을 의외로 제가 기성 작가분들하고도 얘기하다 보면 나도 처음에 전시하고 할 때는 왜 갤러리가 그림을 팔았는데 수익을 가져가? 이거를 이해 못한다라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제가 그냥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인사동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갤러리가 있으면은 요즘에 갤러리들이 대부분 1층에 있잖아요. 서울에서 자, 임대료가 한 진짜 서울에서도 저렴하면 진짜 저렴하면 200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게다가 갤러리는 좀 목 좋은 데에 있어야 되잖아요. 목 좋은 데 아니라도 서울 기본 200 넘어가고 200에서 500 이게 그냥 가장 평균이라고 볼게요. 갤러리라고 월세 더 싸고 그러지 않습니다. 200에서 500 물론 1000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임대도 있겠죠. 월세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직원이라도 있다. 직원 큐레이터라도 있다. 그러면은 요즘에 기본 150 이상은 줘야겠죠? 뭐 더 주는 데도 있고 조금 적게 주는 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딜 가든 요즘 사실 150도 적은 돈이잖아요, 월급으로. 그리고 뭐 기타 운영비나 아니면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홍보비라고 해도 메일링 서비스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것도 이게 다 돈이 들어가거든요. 아니면은 아카이빙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아카이빙을 직접 하신다라고 하면은 네오룩이나 아트허브 같은 데도 아카이빙도 다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은근히 좀 많이 나가는 게 예를 들어서 컬렉터 분들이 오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약간 대접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은근히 비용이 많이 나가요. 뭐 커피를 마신다라든지 밥을 먹는다라든지 사업하신 분들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접대비 같은 거, 그러니까 접대비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은근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뭐 관리비 있겠죠. 뭐 전기세라든가 아니면은 물품이 파손되고 뭐 보수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포스터를 뽑고 엽서 아니면 포스터 이런 비용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요거를 다 하면 요거 그냥 적게 잡아가지고 한 달에 100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주 적게 잡고 보수적으로 잡아도 월에서 진짜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비용이 월 400에서 600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대표 수익 제외하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표가 수익을 전혀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유지만 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자 근데 나한테 2주의 개인전을 줬다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200에서 300 정도의 그게
2주 개인전을 한다고 했을 때 나한테 200에서 300, 최소 200에서 300을 나한테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세상 뭐든지 땅 파서 하는 거 없잖아요. 우리 작가들도 사람들이 뭐 땅 파서 그림 그리는 줄 알고 물감이랑 어디 작업실 월세는 어디서 솟아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 돈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상업 건물에서 갤러리를 하고 있는 분들도 물론 건물주들도 있겠죠. 건물주들도 있겠지만 건물주라고 돈이 안 들어가는 거는 또 아니고, 건물주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자리를 월세를 줬으면 얼마가 들어왔을 텐데 그거를 포기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던 이 사람이 나에게 1주건 2주건 초대 개인전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200에서 300은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은 300만 원에 수익을 얻으려면은 작품을 최소 600만 원어치를 팔아야겠죠. 근데 600만 원도 제값에 팔았을 때지만 제값에 파는 경우도 쉽지는 않잖아요. 자, 600만 원 아니면은 만약에 여기서 갤러리 대표가 한 달에 200만 원이라도 가져가려면은, 한 달에 100에서 200이라도 가져가려면은 한 1000만 원어치 작품을 팔아서 거기서 뭐 이것저것 제한 다음에 또 설치비나 그런 것도 있어요. 설치비나 액자비, 뭐 액자비는 작가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갤러리가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설치비 같은 게 드는 것도, 설치비도 대부분 이제 갤러리에서 부담을 하잖아요. 작품을 그러면은 한 최소 6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해야 이 갤러리 대표도 한 달에 최소 한 200 정도는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2주 개인전 동안 1000만 원 작품 팔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게다가 젊은 작가들 작품은 또 저렴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시에 있는 작품 전부 다 팔아도 10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많은 갤러리 대표님들이 이 전시에서는 투자하는 거고 적자만 안 나도 참 대박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진짜 돈은 저 같은 작가들도 좀 힘들고, 진짜 비싼 작가분들 있잖아요. 작품당 한 수천만 원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잘 팔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전시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실 갤러리들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작품 전시를 했는데 작품이 많이 팔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갤러리가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갤러리들도 자기들이 운영하는 돈이 들어가고 뭐 가끔씩 나라에서 기금을 받거나 아니면은 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수익을 내지 않는 미술관이나 대한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제가 대한공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대한공간도 어차피 요즘에는 다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갤러리도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만, 그러니까 한 단계라만 생각을 해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거에 좀 뭐 관여를 하거나 뭐 돈을 찔러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투자를 할 정도로 내 작업을 되게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적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생각을,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야, 이 사람은 내 그림 통해서 돈 버는 내 그림 통해서 쉽게 돈 버는 갤러리 대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렇게 큰 돈을 나한테, 이 사람도 힘들겠지만 그 투자를 하는 좀 고마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대관을 해가지고 하더라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자, 아무튼 요거를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거는 의외로 이렇게 제가 좀 동료 작가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냐면은 갤러리, 그러니까 전시 작품이 중복되면은 안 됩니다. 전시 작품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그림을 한번 그림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로 하는 전시가 있어요. 전시가 있고, 자, 두 번째로 하는 전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텀이 그냥 한 1주 정도 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작품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갤러리는 아무튼 다른 갤러리겠죠. 다른 갤러리에는 이거랑 같은 작품 리스트를 보내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그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던데, 그리고 많은 작가분들께서 어차피 여기서 작품 안 팔릴 거니까 여기 있는 작품 여기다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여기 전시에서 이 작품 팔리면 안 되는데 그 다음 전시에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작가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갤러리도 수익을 내야 되고 이거는 비즈니스 상도덕에도 안 맞는 거거든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만약에 여기 1번 전시에서 이 갤러리에서 이 작품들을 다 팔아버리면 어떡하시려고 여기 있는 리스트를 그대로 다음 리스트 아니면 중복되는 작품들을 여기다 낼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갤러리에서도 이 작품들 리스트가 확정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전시가 뭐 일주일인 경우도 있고, 뭐 기간은 뭐 길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 있는 작품들을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전에 다 팔려버려 가지고 작품을 못 가져가게 됐어요. 뭐 단체전이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전을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일주일 뒤에 여기서 개인전을 하는데 여기 있는 작품이 여기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선 당연히 작품이 안 팔릴 줄 알고 일로 그냥 다 리스트를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작품이 팔렸어요. 근데 만약에 다 팔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그니까 갤러리도 이 사람이, 내가 말씀드렸지만 뭐 대관전시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대관전시가 아니라 초대전인데, 양쪽 다 초대전인데, 말씀드렸지만 이 갤러리도 나한테 굉장히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작품들 다음 갤러리에 전시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팔면 안 돼요 라고 하면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갤러리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팔릴 수도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다음 전시를 해야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총 정리를 해서 뭉뚱그려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작가는 뭔가 약간 무소불위의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작가도 프로입니다, 프로. 그러니까 프로 작가와 아마추어 작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프로 작가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비즈니스 그리고 돈이 오가는 관계에서 생기는 상도덕을 지키는 게 저는 각 작가, 그리고 작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가라는 사람들은 세상의 범주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생각을 하고 되게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게 비즈니스적 관계에서도 그게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프로의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프로의 마인드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예술가들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세계적인 예술가들은 만나보면 오히려 비즈니스맨이나 아니면 CEO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무슨 뭐 맨날 술이나 마시면서 뭐 개판으로 살다가 그림 막 이렇게 그리는 사람, 그런 거는 진짜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예요. 되게 비즈니스적인 관계에서는 철저하고 자기 작품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성실해야겠죠? 영화에서 보이는 예술가들의 이미는 성실하지 않잖아요. 예술가들은 엄청나게 성실해야 돼요. 맨날 놀고 자빠져 있고 술이나 마시고 하면서 성공한 작가는, 그거는 어디 만화나 영화 속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되게 잘하고 있는 작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걸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되게 겸손하시고 되게 남들을 존중하고 배려하시고, 그리고 되게 성실하고, 그리고 또 비즈니스적 마인드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프로답지 않은 갤러리들도 있어요. 프로답지 않은 갤러리들도 그것에 대해서 염두를 해야 되지만, 아무튼 이거는 지금 갤러리들보다는 작가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또 작가분들이 특히 이제
전시를 몇 번 해보지 않으신 신진 작가분들께서 갤러리에 좀 실수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갤러리한테 설설 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딱 해야 될 일만 아니면은 뭐 사실 별로 안 하려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찾아갔을 때 뭐 주스라도 하나 사간다라든가 빵이라도 사간다라든가 저 그런 거 잘 안 해요. 뭐 나는 뭐 해야 될 일만 하면 되지 그러는 건데 근데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작가와 갤러리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일들 그리고 서로 간에 배려를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약간 저는 허례허식보다 그런 게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갤러리는 적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텐데 저는 너무나 많이 떨어져 봤잖아요. 그래서 불러주면 일단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뭐 전시도 안 해봤으니까 뭐 하면 이렇게 막 그렇게 좀 가서 뭐도 해보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뭐 그게 또 뭐 안 좋고 오히려 뭐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 대부분 좀 좋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래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아무튼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너무 고마워서 그냥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지금도 고맙습니다. 예. 세계 최고의 작가가 된다고 해도 저는 일단은 갤러리가 좋은 갤러리든 아니든 그러니까 좋은 갤러리 아니든 게 뭐 대형 갤러리든 소형 갤러리든 제가 가끔씩 사람들이 너 왜 그런 데서 전시를 하니?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저 사람이 이 전시를 함에 있어서 분명히 어느 정도 크든 작든 단돈 몇십만 원이든 몇백만 원이든 나한테 투자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투자를 한다는 건 내 작품을 그만큼 좋게 봐줬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나를 전시 기회를 주고 초대를 한다라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갤러리는 적이 아니고 동반자이고 어떻게 보면 같은 미술계 사람이고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 대다수이고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상도덕 작가라는 사람은 작가이기 때문에 무슨 상도덕 같은 거 다 어겨도 되는 그런 무소불위의 존재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으로 뭐 알바와 이렇게 사장님이 해야 되는 서로 간의 배려, 존중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갤러리와 작가들도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배려와 존중, 갑질 같은 건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 서로에 대한 배려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갤러리도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시 작품이 중복되면 안 된다. 예,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안 팔릴 테니까 중복돼도 된다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런 것도 뭐 세세한 사항이 뭐 한두 점 정도는 이렇게 갤러리랑 얘기를 해가지고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많이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세요. 그러면 갤러리랑 협의를 해야 돼요. 근데 협의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 뭐 그러겠지 뭐 했는데 갑자기 일이 벌어졌을 때 큰일 나는 경우들도 꽤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점만 그냥 얘기를 했는데 아시잖아요. 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 혹시 제가 빠뜨린 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